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정치 현안 직설이었던 지난주 시간이 네 녹색 칠판입니다. 정치 티키타카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화려한 멤버들이 여기 떠든 사람 임세은, 신인규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주번 박영식. 이게 다 저희 최첨단 시스템으로 손글씨로 작성한 뒷판입니다. 잘 썼네요. 너무 느낌 있다. 그죠? 느낌 있죠?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뭐 우리 또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자 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까? 머리도 안 만지고 머리도 얼굴 못 왜 그래요? 만지고 제가 헐레벌떡 지금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국회에서 그 비동의 간간죄라고 비동의 강간죄. 그러니까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 강간죄인데 간음죄로 해서 그 비동간. 그 비동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회를 갔다 와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 왔기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하여튼 뭐 티키타카가 이렇게 또 방영이 돼가지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왔어요? 뭐 얘기 얘기하고 안 있는지. 하려고 아니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맛보기? 맛보기. 토론이 누구였길래? 류호정 의원님이 류호정. 저희 쪽에서는 반응 뭐야? 저희 쪽에서는 김재섭, 신인규 투톱이 나갔습니다. 대화를 하자 이제 좋은 취지로 했고 대화가 됐나요? 이제 근데? 그쪽에서도 그 서희진 변호사님이라고 나오셨고 또 검사님이 한 분 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박상병 교수님이 이제 사회도 보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1시간 반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비동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이게 그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비동간 도입해가지고 좀 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여성을 더 보호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띠게 토론하고 뛰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영화에서 네.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짜 되는 거야? 라면만 먹어야 돼. 진짜 라면만 먹어야 되고 집에 가서도 라면만 먹어야 되고 맛만 봐. 맛만 봐야 돼. 라면이 맵다 짜다 이렇게 거기 가서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뭐 이제 자기만의 판단으로 혹시 남성만 너도 나를 좋아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큰일 그럼 나. 물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제 녹음기 켜야 됩니다. 녹음기를 키든지 여러 가지 자기 보호 방어를 해야 이제 처벌을 안 받는. 너무 낭만이 그렇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낭만 아니, 계약서를 쓰든지. 계약서 쓰거나 위험합니다. 녹음 여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왔겠네. 그 그러면. 녹음 파일 백업도 해야 됩니다. 없어지면 큰일 나. 진짜? 백업해. 그 드라이브에 넣어야 돼. 인터뷰하듯이 물어봐야 돼. 내가 너의 손을 잡아도 될까? 에스킹 해야죠. 손 잡아도 돼. 이거 한번 물어봐야 진짜? 됩니다. 물론 나는 이제 아줌마라서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너무 낭만이 없다. 근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손 잡아도 돼 할 때 그 손의 범위도 혹시 그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손목 아래까지 잡아도 돼.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 안 돼? 아니야. 어깨는 손이 아니지. 진짜? 질문 잘하세요. 질문. 좀 더 그러면 좀 진도 더 발전시켜도 돼. 이렇게. 허락 못 받았는데 그럼 조금만 더 진도 나가도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약간 더 이렇게. 약간 더 괜찮아. 근데 그것도 동의도 묵시적 동의가 있고 명시적 동의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 헷갈렸다가는 작살 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작살 그렇죠. 납니다. 조심하세요 두 분은. 아니 저는 뭐 이제 유부남이니까 조심할 저는 분은 여기 지금 계시는. 대상자입니다. 저는 지금 총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총각이야? 그렇죠. 총각이 아니지 미혼. 총각이라는 건 너무 옛날 단어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티키타카. 총각이야 뭐야? 들어워서 혼자 산다 샹.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마세요. 네. 지금 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또 출산율도 낮은데. 그렇죠. 하셔야 알파벳님, 돼요. 손의 범위. 이제 로봇의 세상이구만, 라이브님. TGK님, 라면 말고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걸까? 투미니츠님, 토론의 결말은 그래서 그냥 서로 입장 차이만. 그거는 더 팩트 가서 보시면 됩니다. 더 팩트로. 와이프한테도 물어봐야 된다. 팩트로. 그래요? 여기 댓글에? 비동간은 와이프도 해당되는 거예요? 강간의 범위가 이제 물론 이제 부부관계에서 와이프한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 비동간이라는 게 너무 확대될 때는 부부관계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꽃뱀 얘기하는데 전 꽃뱀이라는 단어는 뭐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고 이게 뭐냐면 둘이 사랑해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관계를 사랑해서 가졌는데, 했어. 아니 관계를 했다고 해줘 그냥. 관계를 했어. 가졌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지. 그랬을 때 이거를 소급해서 나 그때 동의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 주로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거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럼 음. 과연 그걸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이냐.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지. 거죠. 이제 그렇구나. 입장을 네. 명확히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또 이제 넘어가. 남성 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남성이 어느 여성이 쪽이든
여성 인터넷 어느 쪽이든 근데 어느 쪽이든. 보통 남자들이 많이 좀 이제 그 범죄화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그래 여자가. 근데 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동간? 비동간 비동간 아니 근데 아닙니다. 더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이게 그 뜨거운 이슈예요 이거. 굉장히 아, 뜨거운 이슈예요. 난 지금. 몰랐어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관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심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화제가 될 수 있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법적으로 개정이 되거나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대중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대중적인 저기를 받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정치 주제로 돼 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사람을 감옥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그 위태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정의당은 난 여성으로서 정의당은 너무 페미에 심취해 있어. 아 경도돼 있다. 응. 그 솔직하게 벗어나야 될것 말씀드리면은 같아요. 정의당에 몸담았다가 최근까지 나오신 분들, 탈당하신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잘못된 페미니즘이 잘못된 페미에 그 심취하신 분들이 정의당을 다 말아 잡수셨다. 그 지지율이 지금 2%, 중론입니다. 3% 정도 중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페미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죠. 네. 그리고 정의당이 요즘에 트렌드 내지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못 읽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한 비판이시네. 냉정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특검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그래. 손을 잡았잖아요. 특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당신들이 정의당에 있는 지도부와 정의당에 있는 이제 그 주류 이제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국민 여론들을 잘 읽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특검 관련한 입장. 특검도 그쵸.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건 가결한 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네. 어느 순간부터 정의가 없어졌어. 근데 뭐 오늘 뭐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지금 들어왔다고는 하니까 하여튼 뭐 너무 늦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다 증거인멸하지 않을까? 박영수는 지금 언제적 박영수야? 좀 심했다 진짜 너무 늦었다. 아유, 정말. 이거는 박영수 나도 어떻게 생각해, 국민의힘에 박영수? 소속돼 있지만 같은 비읍 이응 시옷으로서 제가 대신 아니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삼촌이에요? 아니요, 영수요? 같아. 영수가 삼촌이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뭐라도 했겠지. 같은 박씨 아니야? 나도 뭐 몇 억이라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수를 대신해서 영식이가 아파트도 사과를 분양받고 말이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그치? 딸내미가 분양받았어. 아니 근데 딸내미가 압수수색을 너무 반값 늦게 샀죠. 했어. 이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좀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네. 진도 빼봅시다. 서두가 길었네. 진도 빼봅시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한 주제를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의전 비서관 집에 갔죠. 집에 갔어. 뭐 집에 갔다기보다는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외교비서관도 외교비서관 없어. 근데 심지어 국가안보실장까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의전도 없고 의전도 없고 외교도 실장도 없고 실장도 없고 근데 심지어 국내에 있던 주미대사를 또 가져갔어. 국가안보실장을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조태용, 주미대사 안 조태용. 치려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아그레망이라는 그렇지. 게 필요해서 신임 대사가 올 때까지 그럼 또 겸직을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이제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 일정, 한일 정상회담부터 한미 정상회담 준비 기간까지 이 전 과정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면 아무튼 이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 소통에도 문제 있고 뭐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 뭐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포함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어쨌든 김성환은 전격 교체가 된 거니까 우리가 어제 그 네. 우리 임세현 대변인이랑 만났을 때는 그저께 만났을 때는 그 김성환 교체 대상이 아니었다고 아니라고 김대기가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맞아요. 교체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쵸, 교체가 그쵸. 실제로 된 거야? 모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요?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는. 근데 뭔가 김성환 실장이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갈 때 이제 뭐 앞으로 뭐 후임이 문제를 찾으렇게 하겠다는 느낌이 야 니네끼리 잘해봐 나 없이 잘 먹고 잘 니네끼리 잘 살아라. 먹고 잘 살아봐. 아니 그리고 이것들아. 윤통이랑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닌가 여기가? 독대를 하고 지금 윤통이 얘기를 듣고 이제 김성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그림 아니에요? 그 보도에 의하면 네. 지금 한겨레 보도인가요? 거기에 의하면 이 김성환이 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실제로 워싱턴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리 원래 사전에 가요. 네. 그 스케줄 차하고 이제 뭐 합의하러 갑니다. 네. 근데 갔다 갔다 와서. 그거를 5번이나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그렇지. 건도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그 만찬에 가수들 부르는 거 그거 보고 갖고는 그렇게 경질하지 않을 거라 그치 생각합니다. 뭔가 더 있다. 네. 그래서 이 한간의 말에 의하면 이제 김태효와
김성환이 완력 싸움을 하는 중이고 그럼 싸웠다. 김태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번에 독도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편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김태효가 그런 가치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성환 실장과는 그게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독도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둘이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김태효가 오히려 더 실세인데 김성환이 더 위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치. 그러니까 뭔가 하극상처럼 된 건데 거기에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태효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김성환은 빡이 쳤다. 화났다. 화가 나서 그래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봐봐 독도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넘겨주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너네들 앞으로 잘해봐. 그러고 나간 거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이 이제 미국 전문가라고 보는 게 맞고요. 김태효는 뭐 이제 국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제 친한 일본 파이니까 친한 일본 파이니까. 일본과 미국을 각자 이제 전문 분야로 맡고 있는 사람들끼리 알력 싸움을 하다가 교체가 된 건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자면 어쨌든 이거 나이 어린 놈이 너무 좀 거만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좀 그래.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좀 너무 나간다. 오버한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빠그러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내막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성환 안보실장하고요, 김태효 지금 차장, 제1차장하고의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 밑에 쭈루룩 있는 거. 우리 그때 임세은 대변인은 이제 비서실이 밑에 있었죠. 그 밑에 소통수석 안에 있었던 건데 또 안보실이 있어요. 안보실이 이제 비서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상이. 옛날 과거에는 정책실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지금 정책실이 없는데 지금은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이라는 투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보실 안에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지금 김태효 지금 차장이거든요. 이분이 NSC 사무처장을 이제 겸직하고 있고 안보 통일 외교는 이 사람 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경제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경제 안보 경제 대화인가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 또 수장도 김태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태효한테 힘이 팍 실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인수위 때도 김성환 실장이 간사였고, 그러니까 위에 있었고, 김태효 차장이 당시 위원이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안보실장과 차장으로 만난 건데, 이분들이 MB 때는 또 관계가 어땠냐면, 이 김태효 차장이 그때 젊었거든요. 이분이 대외전략 비서관을 했는데, 이게 거의 차관급 되는. 이 양반이 거의 실세. 3천 만들고 했어. 완전 실세였고, 완전 개실세였어. 그때 MB 때 김성환 현재 실장이 외교부 제2차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 아래였어. 김태효보다 아래였어. 김태효 눈엔 안 보이는 저 밑에. 그래가지고 뒷방 노인네였어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성환 실장이 친구라는 뜻 때문에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이니까. 그래서 저는 대략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외교 라인 안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복잡한 알력 구도가 있었겠구나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지금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의전비서관은 또 거의 김승희 선임행정관하고의 그런 알력 다툼도 있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왔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꽤 석연치 않다. 그리고 김성환 실장이 나가면서도 자신의 논란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서 나간다. 근데 논란을 맞는 게 없어요, 김성환 실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명분으로 나가는 명분을 그냥 논란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마치 이 논란을 기화로 난 나갈게, 난 손 띨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비서실장 있죠.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님 안보실장보다 높은 사람 유일하게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분이 이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도 근데 진화를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김덕희 비서실장도 이제 언론 보도로 교체설 나오고 교체 임박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언론들한테는 해명은 했거든. 그거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근데 웬걸. 어쨌든 김성환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집에 보내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해명해야 되는 그럼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국가안보실장 교체해버리고 아무튼 외교 안보 라인이 아주 빠그러진 거에 대한 책임이 비서실장에게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이거죠. 지금 책임을 다루기에 앞서서 지금 외교안보가 위기잖아요. 거기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또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딱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외쳤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외교안보실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인데 갑자기 집에 가버려. 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가더라도 미국 방문까지 끝내고 가야지. 그렇지. 최소한. 안 그러면 무책임한 거거든. 네. 그렇죠. 그래 놓고서 가고서 그 자리를 주미대사 현직이 들어와서 조태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외교안보 인사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태용이 와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준비해, 이걸 지금? 어떻게 준비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내정은 했습니다. 조태용 그 주미 대사를. 근데 조태용.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제 출근할 아니 거예요. 이게 인사 검증을 해야 돼요. 네. 안보실이 고위공직자라서 한 달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미 대사였기 때문에 뭔가 있었지만 그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바로 출근 못해요. 그냥 해, 그냥 검증 뭐 필요해? 그냥 검증 한동훈 좋아 장관 빠르게 그냥 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한동훈 장관 그냥 패스해주나 프리패스로?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오늘부터 출근을 뭐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안 한번 됐는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이미 이분도 주미대사 갈 때 또 한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검증이 대해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 지금 외교안보실이 비잖아요. 비니까 뭐 오늘부터라도 출근을 뭐 해서 업무를 뭐 본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그래서 돼요. 나는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가 맥락이 연결될 수 있는 것 이상한 같아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김성한 전격 교체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성한 교체를 염두에 두고 조태용에 대한 인사 검증을 혹시 미리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가능성도 우린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건 진짜 참 그러면 진짜 물밑에서 미리 다 해놓은 거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디 맥락이 있냐면 외교비서관의 교체 이전에 의전비서관이 그 교체가 있었는데 의전비서관의 교체와 김성한 실장의 교체가 맞닿아 있다면 약간 이게 그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검증을 해놨을 수도 있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진짜 좆바가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주미대사도 지금 자리가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미국을 가시는데 국빈 방문하시는데 원래 지금. 대사관에서 다 하거든요. 각국의 대사관에서 준비하고 일정 체크하고 차량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거든요. 그럼 지금 대사가 없는 대사관에서 지금 미국 방문을 해? 게다가 대사관. 국빈 방문을 5월 달이잖아. 5월. 진짜 와, 얘 진짜 정말 국정 운영을 정말 장난으로 하나 봐. 그러니까 꿈꾸는 해바라기님이 그냥 외교를 사교 클럽 정도로 여기는 듯. 뭐 이런 말씀 주시고 알파벳님 뭐 이제 영국 간 거는 베일 쓰고 싶어서 스페인은 보석 쇼핑하러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댓글들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이 조합이 재밌네요. 신사 코밀리님 주셨고 공짜로 미국에 놀러 가는 것뿐.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에 준하는 대책을 내야 된다. 챗보님 외교 대참사 예정이네.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레몬트리님 이런 댓글을 주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빠그러질 것 같아. 한미 정상회담도. 저는 걱정되는 게 또 아마 이런 것도 좀 작용했을 것 같기도 해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리 지금 발 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합의하고 조율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아마 물밑에서 실무진들끼리 아마 미국과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법이나 이런 관련해서 아마 합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미국과의 합의 과정. 실제로도 지금 뭐 미국 전기차 문제라던가 배터리 문제라던가 특히 반도체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게 뭔가 해결하러 갔는데 우리 뜻대로 안 돼. 미국에서 양보를 안 해줘.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윤석열이 얼마나 호구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뺏어 먹을 수 있는 거를 대통령에게 호구라 그러면 안 되지. 좀 너그럽게 양보했다라고 표현해야지 그 어떻게 호구라는 말을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말도 맞는 게 왠지 그 김성한 실장이 보기에는 이러다가 그 국민들의 그 뇌리 속에는 IRA나 배터리나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만 남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가 들 수 있지. 그래서 발을 싹 뺀 거야. 걱정이 그리고 본인이 그런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안보실장이 가장 그 주책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 미국 가면 이거 아무래도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큰일에? 그래서 미리 발 뺀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발 뺀 그러니까 거죠. 미리 발 뺀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미 이제 사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욕을 들먹을 수 있다. 미국 가서 이제 그 이후의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발 뺀 건가? 아니 근데 저는 요거 일설이라면 저 이설 한번 해볼게요. 나 요거 좀 생각이 달라. 오케이. 저는 미리 발 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뭐 비겁하게 인생을 살 수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좀 못 해먹겠다로 저는 좀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요 구조 하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김성한 실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입장을 전환해 봅시다. 제가 김성한 실장이에요. 김성한이야. 내가 막 김태효예요. 김태효. 빙의해. 막 미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 막 친하고 내가 상급자인데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왜?
만약에 김성환 실장은 5월 달에 이 방미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본인의 업적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꽃이에요. 그렇죠. 그동안도 5차례 외교 방문이 있었지만은 다 욕먹었거든요. 다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실 그 5월에 국빈 방문 미국 가시는 건데 이걸 앞두고서 본인이 자신의 그 뭐랄까 공을 가장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달 앞두고 본인이 미리 지금 때려친다는 것은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책임 때문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못 해먹겠다는 거지. 이 상황에선 내가 정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어제 그 입장문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무슨 논란 때문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란이 없었으니까 이상한 얘기고 또 하나는 학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3월 말이라 복학을 못 해. 아니 해도 9월부터 가셔야 돼. 그러면 방미 끝내고 가는 게 맞지. 그렇죠. 지금 학교 핑계 대는 게 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은 애초에 오지를 말았던가 아니면 2월 달에 사표 쓰셨어야지. 그래 3월에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못해먹겠다 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먹어도 나는 이제 김성환 실장이 그 제대로 된 공직자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김태호 때문에 더럽고 못해먹고 막 아주 하극상을 부리고 걔 그지 같아도 꿀 사나운 거지.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본인이 마쳤어야 된다고 그렇지, 봐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해 이거를? 누가 할 거야? 그럼 뭐 김태호가 다 해? 아니, 조태용 실장은 참 무슨 죄예요? 이거. 그러니까 조태호는 무슨 죄야? 근데 저는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조태용은. 이 윤석열 정부가 별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구멍 나도 그냥 대충 덮고 지나가 괜찮아 라는 게 너무 강해요. 지금 심지어 우리 대변인 없었던 것도 한 10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나왔어.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해. 홍보수석.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지금 부대변인도 없어. 이재명 부대변인 있고 나서 없잖아요. 그러네. 아니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딴 업무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부대변인이 실제로 그 우리가 업무 편람상 업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부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부대변인이 말씀하시니까 또 알고 반박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건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 근데 이렇게 없는 것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서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대충 윤석열 대통령도 야 뭐 한 명 없어도 되겠지. 그냥 야 술이나 마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아니 아니야? 뭘 또 술이나 마셔라고. 아니 평론하실 때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뭘 자꾸 술이나 마셔를 왜 붙이고 그래요 뒤에. 대통령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잖아.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근근데 드시다가 반했대 놀랬대잖아요. 술 너무 잘 먹어서 좋아해서. 그 홍보 라인은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있고 제일 위죠. 이동훈 대변인이 있고 그리고 그 유명무 씨랑 그 부대변인이 있고. 아니 그 부대변인이 지금 이재명 부대변인이 후임이 지금 임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없죠 지금. 네, 없잖아요. 그러면 뭐 둘이네. 왜냐면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부대변인도. 왜냐면 여사 담당해야 되고 막 등등이 있어요. 일정도 수행하고. 네. 근데 그래. 안 해. 근데 아무튼 저는 요거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한마디. 게 네. 아니 진짜 국가안보실이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데입니까? 근데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식으로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특히 3일 전에 김대기 실장이 막 아니라는 식으로 진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임하시는 게 이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권 초기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다른 소문들이 또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전 좀 더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왜 도어 스태핑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해야지 도어 스태핑을. 그렇지. 실제로 그 맞는 말 도어 아닙니까 스태핑 이거는? 지금 인정합니다. 한동훈 장관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할 게 아니고 이거를 김대기 실장이라도 나와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김은혜 수석이라도 나와서 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자꾸 이거를 덮는다고 덮여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성환 실장이 조금 있다가 뭐야 왜 내가 다 뒤집었어? 그치. 나 기자회견 할래 이러면 난리 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좀 이거를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왜 저도 이해가 안 돼. 김성환 비망록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네. 나중에 어디 방송 출연 한번 하셔가지고 뭐 이제 네. 다 터는 거 아닐까요? 안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미리 발뺀 거예요? 아니면 못 해먹겠다예요? 난 못 둘다 해먹겠다 같아, 같아. 난 둘 다 같아. 둘다 같아. 확실히. 네. 그리고 김성환 저희 실장 성격이 막 그렇게 막 화끈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래요. 근데 이분 무책임해 보이진 않아요. 되게 좀 진중해 보이시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시는데. 근데 왜 그래? 도주 스태핑 했다고 TGK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규님 분위기 가벼워서 점심 먹고 듣고 있습니다. 채뽀님 다음 탈주자는 누가 될지 진흥순인가요? 용산 대탈출. 멸치전님 임세현 소장님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임세현을 저를 고발하는 고발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면 임세현 소장님께 고발할 저한테 내용이 고발을? 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뭐 벌써 지나갔어? 그럼. 근데 진짜 이게 무슨 할리갈리 하는 것 같아. 기시감이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판 토론? 맞아. 이거 심장 떨린다고. 이제. 어쨌든 자 근데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그래. 좋습니다.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 있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교도통신의 보도.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또 나왔어요. 네. 교도통신이야. 자,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나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대통령실은 이거를 유감 그러니까 표명을 했나? 오보를 했다는 거야. 오보를 했다는 거고. 아니 그러면 따져야지. 여기다 우리 지금 수색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신문에서 이런 거 하면 가짜 뉴스다면서 수색해버리잖아. 압수수색하잖아요. 우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도통신에? 네. 어떻게 해?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MBC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고 뭐 더 탐사 거기도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해야지 가서 지금 이거 일본발 오버가 지금 한두 번이냐고. 아니 그리고 이 교도통신이라는 이 통신사 매체가 지네들이 이거 소설을 씁니까? 일본에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고위 관계자들 다 취재해가지고 그 발언 따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언을 했을 때 일본 정부가 다 속내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언론 플레이라고 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한 지가 뭐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 보도가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두 분 다 입에 무슨 모타를 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저 발언 시간 2배 주세요, 그러면. 아니 본인도 네, 만만치 않아. 본인도. 아니 그렇으니까 자. 이거 참. 예, 어쨌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이고 뭐 그냥 김성환 실장님 사퇴하신 걸로 그냥 정리하시죠. 아, 왜 이게 그게 정리가 그러니까 되는 왜냐면 얘기냐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 참 한일 외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 갔냐 이런 건데 저도 이런 뭐 독도 문제가 나왔다거나 이런 뭐 오염수 문제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건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외교 결례기도 하고 외교 의제가 아닌 것들을 일본이 막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정략적으로 좀 외교를 이용한 거잖아요. 좀 비열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자리 박 차고 나오죠, 진짜. 그렇지. 뭐 하고 자빠졌냐. 상 업고 나와야죠. 그렇지. 기시다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각 차고 나. 오므라이스 그냥 던지고 나 부엌으로 나와야지. 나오지 그냥. 아니, 막말로. 소매 거기다 붓고 나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후적으로 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뭐 이렇게 의혹만 나오니까 제가 솔직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보도만 나오고. 근데 뭐 이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내용 공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의혹을 낳고 논란이 그렇죠. 논란을 낳고 추가적인 일본 언론사의 보도가 또 있으면 그걸 또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국민들의 입장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해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교도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는 했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치. 그게 이 핵심이지. 모든 신뢰가 축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 정말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 일본 언론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이미 깔려져 버려서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은 국민께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지금 60%가 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찬성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찬성이 한 35%에서 4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지 기반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임세은 대변인 지적하신 대로 뭔가 지금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잃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국민 앞에 좀 진지하게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도망가는 피칭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 어디까지 도망갈 거예요, 이거? 그치. 이게 도망가는 피칭 딱 맞죠. 지금 딱 맞는 말씀이지. 그게 이게 언제까지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떠보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간을 보는 거라고. 근데 이제 간 보는 수준이 제가 기억하는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모든 이전 사례들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간을 보는 거는 외교 관례를 넘어서 이건 진짜 외교 대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을 걸 너무 믿어야지.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걸 네. 믿어야지. 전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신뢰를 이번에 기반을 깔고서 그냥 외교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기시다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면서 교류를 해야지. 너무 퍼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네. 사실은 이거 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같은 선상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한 그 역사 왜곡 교과서들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의 그 대사가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공사를 불러서 초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맞다. 다케시마는 우리 거.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이 얘기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양반들이 한국 한일 정상회담과 이거 별개의 문제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저도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한 의원 연맹 회장 스가 전 총리 맞아 스가 한국 와달라.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또 왜 부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일본에 쩔쩔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언론이든 정부든 딱 본 거예요. 이번에 외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도 얘네가 괜찮은지 보자라고 지금 하나씩 지르는 것 같아요. 독도,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류,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 해산물 등등 다 한 번씩 우리 거 한번 이번 숙제 한번 다 풀어볼까? 그래서 하나씩 또 우리 반응이 괜찮아.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뭐 가스라이팅 아니면 거의 호구 잡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호구 쓰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쓰지 마시고 국가적으로는 괜찮아요. 국가적인 은유적 수치야. 표현이야. 은유적 표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가장 외교를 펼칠 때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다 양보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세웠던 것이 안보적 이익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안보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본도 똑같이 이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저도 강화하자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신냉전 시대가 또 계속 그 지속이 되면 결국 전쟁은 뭐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든 아니면 한반도 분쟁이든 결국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좀 더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짰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거의 다 퍼주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임세윤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청구서가 올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 가는 것, 순방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일단 갔다 오면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외교 행사가 쭉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미국도 간 것도 시작해서 5번째. 문제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영국 가서 이제 조문 안 한 걸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 이제 또 미국. 근데 UAE 불안해요. 가서는 이란의 적이라는 발언. 이란 적도 있지, UAE는 맞아. 또 이란은 그 야, 그게 5번 있었어.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잊혀져. 그 나무위키 그래서 가면은 나와 있어요. 만성화돼 이제. 나무위키에 그러니까 누가 너무 정리해놨더라고. 사고 치는 게 일상화 되니까 약간 비정상을 계속 덮는 느낌. 이번에도 사고 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국가를 위한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을 건데 이게 참 외교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매우 상대방들은 전략적이고 또 기시다 같은 사람은 외무상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남 베껴 먹는 거 전문가란 말이야. 외교가.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예요. 기시다는 정치 오래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능구렁이 같은 그 딱히 사람 베껴 먹으려고 준비된 사람한테 우리 너무 순박한 거지. 상대를 믿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지금 비용이 큰 거예요. 청구해야 될 우리 신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표현이 너무 정제돼 있어. 순박하다, 순진하다. 우리는 그냥 바보다. 그러지 마요. 등신이다 우리. 아니, 바보다. 스픽스. 천치다. 잠깐만, 타임. 알았어. 아니, 스픽스의 교양 방송에 제가 딱 어휘 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두 분은 너무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는 대표님 진짜 두 분은 너무 빡친당 스타일이에요. 여기 좀 티키타카인데 지금 왜 여기서 빡치게 근데 지금.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다. 그럴 뿐이고 이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내용. 저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저도 좀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NHK나 교도통신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연합뉴스나 내지는 뭐 이제 KBS나 뭐 KBS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넘어서서 네. 산케이에서 이제 이런 산케이나 저기 요미우리 이런 쪽은 그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네.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산케이 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 다음으로 다케시마 문제 해결에도 착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기 내에 강하게 호소해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케시마마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이제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짜증난다. 진짜 한국 짜증난다. 눈치 안 보는 거죠 이제는. 이제 딱 뭐 봐도 우리나라 정부가 별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안 갖고 있고 심지어 경고도 제대로 안 하니 그러니까 숙제 다 풀고 있다니까. 이번 정부 아니면 이거 해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이 안에 풀어야지. 지금 신났죠. 만만한 상대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외교를 진짜 이 몸에 칼을 숨기고 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가서 칼 언제든지 휘둘러야 되거든요. 근데 칼도 없이 그냥 내 몸뚱을 다 보여주고 온 거잖아요.
무슨 몸통까지 보여줘요. 몸통까지 다 보여줬다. 제가 그건 말하면서 아니지. 느껴가지고. 자, 근데 참이슬 같은 대통령님이라고 K 근데 가가면 반박하기가 좀 힘들었어. 내가 반박하기가 힘들어서. 다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이게. 표현에는 내가 동의는 못하는데 내용은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냥 아낌없이 다 줘. 다 다 드리고 줬어요. 일단 그 다음을 기대하고 맑고 투명해. 맑고 투명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늘 기대하는 외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연장선으로 나가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올라갈 거 다 이미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이르게 예측을 좀 해보죠. 뭐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네. 뭘 얻어올까요? 어디 가서요? 미국 가서? 뭘 얻어올까요? 뭘 우리 얻어? 안 뺏기면 대통령이- 다행이지. 아니, 어쨌든 뺏기든 말든 우리는 그럼 뭘 얻어올까? 얻어올 건 저는 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측. 제가 봤을 때는 실리는 많이 그 미국 사람들이요. 네. 그 저도 제 친구들이 사내 변호사 많이 하거든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 제일 짜증난대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손에 일도 안 봐. 맞아요. 진짜 칼같이 하거든요. 되게 계산적인. 그러니까 미국은 외교 잘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손에 그렇지. 안 봐. 그러니까 저는 실리적으로 우리가 얻어올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외교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 보지 않고 또 지금 주미대사까지 뺐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전 이게 지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얻어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진 한 장. 사진? 아, 진짜로? 사진 한 장. 아니, 우리 신인규 그리고- 대표마저 이렇게 평가하는 아니, 거예요? 사진 한 장 플러스 그런 안보 이익을 많이 강조할 건데 그 안보 이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이익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내밀하게 진짜 이익이냐라고 면밀하게 봤을 때는 이익은 아니죠. 우리가 이익 본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익 보잖아. 그건 이익은 아니지. 상호 이익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익 본다 그러면은 아마 사진 한 장 예쁜 거 몇 개 사진 찍어서 그거 갖고 오지 않을까. 네, 저는 카테고리로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저는. 안보 측면에서는 그 북핵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강화를 하나의 이제 의제 삼아서 그걸 뭐 미국의 동의를 네. 구했다. 그래서 뭐 더 강한 어떤 뭐 핵 우산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안보 지원 같은 거. 가져오는 듯이, 그러니까 가져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가져올 거다라는 게 성과.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 둘째로는 반도체 공급만 강화를 할 거다. 이것도 다 할 거다야. 그러니까 거다. 즉시 성과는 없는 거야. 영어로 한일 치면 정상- 윌이네 윌. 할 윌, 것이다. 그치. 윌. 위시. MOU 같은 거야. 위시 윌. 성과에는 담길 게 이제 희망 같은 거지. 위시풀. 희망사항. 이런 게 많이 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번엔 분명히 문화행사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문화행사가 분명히 들어갈 거야. 협연 같은 거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카네기홀을 질 바이든이 원했기 때문에 비슷한 거 하긴 할 거야. 근데 그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일지 아닐진 몰라. 아무튼 그게 이제 성과로 얘기될 거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K컬처.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법이 그냥 제시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딱 예를 들면 미국 그 자동차 IRA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랑 우리가 잘 협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율하면 되는데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삼전에게?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할 의지도 없고.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현찰로 얻어올 건 없고 다 어음. 어음도 부도가 좀 유력한 어음 정도 갖고 온다 뭐 이런 주장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다. 미국이 뭐 반도체 관련된 거나 뭐 지금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뭐 많은 지금 무역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좀 압박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뭐 칩스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위시풀 팅킹을 하자면 저도 희망적으로 사고를 하자면은 다시 뭐 영어 쓴 것 같은데? 위시풀 팅킹이라는 팅킹. 그러니까 저도 희망적 사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최대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이 외교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좀 정부도 많은 외교적인 능력에서 조금 실수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희망은 그런데 기대가 죄송하지만 기대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 정부가 이 신뢰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일본 관련된 그런 문제나 김성한 실장 문제 이런 거 빨리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좀 빨리 의혹을 해소시켜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미국 잘 다녀오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이제 이른 하나만 한 얘기예요? 전망 아니 우리가 셋이 한 얘기가 너무 이른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되긴 합니다. 외교 정말. 안보 이쪽 다 이제 그 날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도 모르겠고 성과가 날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우리 부산 남자님께서 안보 의식이 이제 없으시다. 이거는 뭐 저 내지는 임세현 대변인 혹은 뭐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그 열띤 토론을 대화청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뭐 보기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뭐 이렇게 팍 넘어가? 이게 스피드 있어야 돼. 그렇지. 스피드 있어야 돼. 돼요. 자, 다음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음식을 언급했습니다. 먹을 건 진심이야. 음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시장을 방문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거 먹으러 오면 고려청자보다 이런 거 먹으러 오면 일단 관광 성공한 거다. 지금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웃어주셨는데 왜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이게? 고려청자는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네. 물론 뭐 떡볶이 순대 저도 좋아합니다만 어떻게 국보랑 이렇게 떡볶이 순대랑 이게 등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인식이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음식도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먹으러 어디 저희도 부산도 가기도 하고 뭐 대구에 뭐 납작만두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사님도 포항에 대게 먹으러 가고 물론 음식도 중요한 문화 상품이긴 한데 그거를 떡볶이 순대 먹으러 와야 내수 활성화되고 문화 상품이 돼? 아니 본인은 오므라이스랑 돈가스 드시러 일본 가셨겠지만 그렇게 그 관광이 이렇게 단순하게 음식 하나로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이게 대책이라고 나온 거야? 지금 관광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은 그 이제 K 컬처, K 문화, 또 K 이제 우리 관광 이제 이런 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경상수지가 또 적자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메꾸자 이제 이런 전략이 있는 거는 정부의 전략이나 대통령의 구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이 뭐랄까 순대 떡볶이 시장 관광 이게요. 사실 20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 피자 먹으러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공격 살살 하세요. 살살. 너무 세게. 햄버거 먹으러 미국 가는 거 너무 아니잖아요. 아프잖아 지금. 너무 아프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너무 20년 전에 구상이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 떡볶이 순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제 최애 음식은 전 거기다 사실은 오징어 튀김 있잖아요. 맛있죠. 그거랑 튀김만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아주 꿀맛입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음식을 예로 든 거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고려청자 아닌 그러니까 고려청자 아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그렇지. 고려청자도 보시면서 떡볶이 순대도 좀 많이 드시고 가면서 한국 관광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거 괜찮잖아. 고려청자 아닌. 그러니까 아닌이 조금 문제였다고 제가 지적을 인정하고요. 저는 이 박영식 앵커님의 말씀 전 뼈저리게 진짜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저는 뼈저리게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게요. 과거에도 후보 시절에 일자리 구직 앱을 만들어서 그거 연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미 지금 뭐 잡코리아나 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앱을 동아리에서 다 만들어서 연결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 생활 오래 했고 아무래도 그런 좀 수사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쪽 영역 잘 모를 수 있어요. 난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모르다 보면은 빨리 그걸 습득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인데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광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한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오징어 튀김 먹고 이게 뭐 그냥 너무 진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산업의 비전도 아니고 이미 다 우리가 30-40년째 해오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러면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던지 만약에 없으면 말씀을 아끼시는 게 좋고 만약 말씀을 하시더라도 고려청자도 보고 순대 떡볶이도 먹으면 왔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셋 다 안 된 거죠. 여기에 대해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만약 한국관광공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홍보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 홍보 영상에 갑자기 떡볶이네? 떡볶이하고 떡볶이 아니야 떡볶이 맞아 그치 떡볶이 순대 오뎅 해가지고 이제 클로즈업한 영상 해가지고 관광공사 홍보 영상 나오잖아. 진짜 정말 나라 잘 돌아가는 거다 이거. 나 하나 더 얹으면 하나 더 그거를 얹어주세요. 우리 여사님 요새 시장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뎅, 우리 여사님이 큰 돌이. 떡볶이랑 이거 먹는 거 명확하다. 나오는 거야. 서문시장 그때 여사님이 떡볶이랑 순대랑 막 먹으면서 아니 떡볶이 맛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맛있지 않아요 떡볶이? 맛 좋아합니다 저도. 난 오징어 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따 먹으러 가자. 빨리 넘어가자고요. 아니 만 근데 얘기하고 저는 윤석열 왜 자꾸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불리한 것만 많이 들어왔어? 정말 음식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 먹는 진심이야. 거에 정말 진심인 것 특히 같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든 그거 뭐 봤어요, 오므라이스든
돈가스든 보리밥이든 폭탄주든 정말 먹는 게 진심이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 그치, 난 좋아해요. 그건 그리고 좋아하네. 근데 심지어 예전에 수해 복구 현장 갔었을 때 식당 가서 보리밥에 이끌려 갔었잖아요. 아픈데 보리밥 메뉴 신들린 듯이 그 돌발 영상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아, 수혜 피해자가 여기 있는데 보리밥. 메뉴판 가가지고 아니 이거지. 이 집이 못 파는 집인지를 알려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확인한 거지. 그치. 가서 무슨 뭐 먹고 이게 아니에요. 그 그거는. 보리밥 메뉴에 이거 지금 눈을 너무 못 장례찬 댔던. 같았어요. 아, 그래요? 눈을 이거 못 댔던 장례찬 그 장면.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질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어요. 뭐 저는 뭐 여성이라서 죄송합니다. 여행을 갈 때 내 말 좀 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여성이라서 여행을 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괜찮은지 안전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성이 다니기 좀 매우 위험하다. 어디? 그 나라 그러니까 나라 치안. 치안 얘기하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치안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제가 그 나라는 좀 여행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태원 한복판에서 네.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네. 그렇게 희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를 누가 관광을 오게 시켰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거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해결을 하셔야 정확한 되는 거 지적이에요. 아닌가 맞는 말. 싶습니다. 그건 진짜 맞는 말. 네. 동의합니다. 야, 여기서 동의합니다. 협치를 또 이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떡볶이 순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어떤 그의 사상, 가치관, 이런 정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뭐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너무 뭐랄까 대통령이 굳이 이런 원고 이거 봐야 되나?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사실 프리스타일이죠,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로 도어 스태핑하고 프리 토킹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맥락의 마인드가 있는 걸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건 없는데 이게 고려청자와 순대 떡볶이 보러 오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됐다. 그러니까 빨리 공보라인에 우리 신인규 대표를 추가하시라. 근데 자꾸 장해찬 같은 사람만 쓰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우리 임세현 대변인한테도 여쭙고 싶은 게 네. 과거에 여쭤보세요. 또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이런 멘트 같은 거 좀 이런 멘트까지도 다 씁니까? 안 쓰죠. 안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아직도 언어가 아니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무거움과 엄숙함에 대해서 여전히 Presidency.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사실상 지시사항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말 그러니까 한마디는.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지. 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되고 국가의 아젠다가 되는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술자리에서 떠들듯이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검사생활에서는 그때 이런 국어교육도 식이에요. 그랬잖아. 네. 국어교육도 막 얘기하는데 문학 총록파 알아야 됩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대통령의 언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조심해야죠. 나중에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시장에서 순대 떡볶이 오뎅 장사를 하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남길 기원하면서. 본인이 나 근데 그 그 말도 집안 하셨어요. 가봐야겠다. 옛날에 네? 식당 하려고 그랬었다고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후보 음식을 시절에 잘하시니까. 음식을 하기도 좋아하고 그치. 먹기도 좋아하고 하시니까 요즘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구내식당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조리하면 맛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팩트예요 이거? 팩트죠. 그래요? 대통령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 나왔어 기사에. 실제로. 그래서 거기 대통령실에서 음식하시는 그 셰프가 단 한 번도 이렇게 레시피에 대해서 조언한 대통령이 없었다. 그렇지. 근데 셰프 라고 살짝 했대요. 부담되겠다. 아, 왜냐면 그럼. 자기보다 맛없으면 잘리죠. 훨씬 잘하니까 음식을. 그렇지. 요거는 딱 먹어보면 음식 잘하는 사람들 몇 스푼인지 알거든.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간장을 넣거나 MSG를 넣거나 이게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맛이 없어. 그러면 압수수색. 기승전 압수수색이래. 좀 요거- 과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경고드립니다. 좀 과하지 이건 않습니까? 좀 과했습니다. 저 아까부터 몇 번 제가 사회자님께 예. 옆구리를 인정- 찔렀는데 반응이 인정합니다. 없다가 이건 좀 과했습니다. 뭐 사사건건 압수수색이래. 주방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심했다. 그럼 뭐 국자 압수수색 할 거야? 자, 국자? 뭐 어떤 거? 가위? 뭘 압수수색해? 구속영장. 구속영장. 자, 요거는 인정합니다. 요거는 저 경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해. 우리의 박영신. 자, 요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또 끝판토로 진행자였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첨꾼이면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내가 아첨꾼이면은 뭐 대통령실에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님께서 이 말씀 하고 나서 시장에 있는 떡볶이 매출하고 순대 매출이 올랐다. 이거 갖다 드리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서민 경제 내가 살렸다면 얼마나 대통령이 좋아하겠어. 네. 그런 식의 아첨꾼들만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전광판 보지 말라 그러고. 그렇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국민의힘에 있는 김재원 최고가 또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결국엔 사과했어요. 또 했죠. 사과를 지금 2주 만에 또 했죠. 또 했어요.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는 좀 결이 다르게 김재원 또 모시고 왔는데, 왜냐면 국바세를 하고 있는 이제 신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을 것 같다. 이제 뭐 우리 임세현 대변인과 저 못지않게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자, 김재원 수석 최고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요즘 이제 너무 이런 얘기하기 힘들고. 피곤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국바세에서 제가 이제 김재원 최고를 비롯한 네. 최근의 일련의 논란,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갖고 있는 인식, 여기에 대한 제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비판 성명 오늘 냈죠. 네, 오늘 좀 뼈 아플 수는 있지만 예. 저의 이런 충정과 진심을 좀 잘 새겨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 같은 당원들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분은 제명을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정계에서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명 갖고 또 뭐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정치를 제발 그만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정무석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정계 은퇴를 하고 어디 좀 외국을 가시거나 어디 또 시골에 내려가셔서 조금 더 책 보시면서 성찰이나 반성을 더 하셨어야 될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지금도 조금 더 튀어보려고 정강훈 팔고 미국 가서 팔고 최고위 거기 회의도 안 가고 광주 가가지고도 그 사죄의 뜻으로 우리가 가서 최고위 하는데 본인은 사고만 치고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분은 뭐 제명을 넘어서서, 그리고 또 제명 관련해서는 아니 이준석 대표 그 체제에서는 제명을 아주 남용을 하시더만, 그렇지. 지금은 왜 윤리위는 왜 안 열어, 가동이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김기현 대표님이 합리적인 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왜 국민의힘 윤리위는 장기 휴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좀 등장해가지고 뭐 어디 떡볶이 먹으러 간 거 아니야? 떡볶이 순대 납작만두. 먹으러 갔냐? 지금 순대 먹으러 간 거 포항 되게. 아니에요? 난 어디 갔나 궁금하네 야, 갑자기. 오늘 이 떡볶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아니 같이 먹어 궁금해가지고 같이 떡볶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사줄게 끝나고. 우리 저기 임세현 대변인께 요 질문 드리기 전에 신규 대표에게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왜냐면 투민스님이 네. 저기 장재원은 하고 물음표 주셨는데, 이미 장재원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네. 단군 단군 이래 사라져야 될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꼽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역사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해 한반도 주십시오. 역사상. 예. 뭐라고 했죠? 가장 또 뭐 찌질하다 그랬나? 아,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강한 어조로 비판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상 있잖아요. 뭐 MBC 영상 보니까 100만 회를 넘었던데 네. 그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쓴 글이 좀 과한 표현이 섞여 있긴 하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정치인 중에 하나를 좀 또 꼽자면 정진석 같은 인간이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이제 육모방망이기 때문에 제가 아, 시사방망이로 제가 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시방쇼를 제가 출연하고 있는데 육모방망이는 시사방망이로 잡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기 생각해요. 시방쇼라는 유튜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단군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 정진석의 역할이 톡톡히 있었다는. 세습 11선이라고 저는 장재원. 세습 11소. 공주의 왕자 세습 11선. 세습 11소. 정말 정치를 그만하셔야 되는 그렇죠. 저는 거죠. 장재원. 장재원. 그럼 둘이 투표 한번 붙여보자 똑같아. 나중에. 아, 투표. 장재원. 누가 더 장재원인데- 한반도 역사상인지 한번 투표 잠깐만, 붙여보자. 우리 지금 피디님, 우리 이거 투표 지금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분 동안 투표하면 안 될까요? 아니, 가능하면. 가능하면 한반도 역사상 지금 PD가 참고로 제가 그 장재원 의원 관련해서 페이북에 쓴 글은 6일 전에 썼는데 제목은 인간이 되랍니다. 제목은 그래, 인간이 되라. 괜찮아요? 아니 인간이 돼야지 사람이. 아니, 인간이 이러다 압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데 사유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죠. 어. 제가 떡볶이 먹고 순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지금 와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1번 자 1번 사라져야 될 사람 1번 정치계에서 정치계에서 1번 장재원 2번 정진석. 정진석 3번 김재원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이거는 삼지 선당하겠습니다. 4번 너무 어때? 어려워. 4번 윤석열. 그러지 마. 자, 잠시만요. 아이, 그만하지 마세요. 요거 경고 드립니다. 아이 진짜 그러지 자, 마세요. 요거 경고 드릴게요. 저 방송 더 같이 못합니다 이거는. 티키타카 오늘부로 종영해. 자, 아니 요 사사건건 윤석열 그러면 안 되지. 요거 경고 맨날 드립니다. 압수수색 얘기하면 안 돼. 기승전 윤석열, 자, 기승전 아니, 김건희. 우리- 이해합니다. 우리 이해하는데. 대변인님이 이러시니까 지금 1, 2, 3, 4 나오잖아. 아니 3번만 해. 아니 3번만 하세요. 여러분 한 진짜. 명을 고르셔야지. 한 번만 명을. 하세요. 자, 한 1번 장재원, 2번 정진석, 3번. 3번 김재원까지. 그렇지. 그게 맞지. 네. 자, 4번은 일단 우리가 좀 차치하고요. 그렇죠. 자, 3번까지. 논외로 하고요. 이건 이제 반칙이야. 자, 1, 2, 3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너무 안 받고 상품이 싶을 것 같은데? 구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트만 줘. 너무 어렵다.
있다.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여러분 하나만 하셔야지 지금 난리 운동을 났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는 진짜 그 누구지 전광훈 목사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익관계지. 이번에 도움을 받아서 완전. 그런 거죠. 이익관계지. 이익관계지. 근데 뭐 본인이 안에 자아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뭐 우파를 통일해야 한다가 아니야 잘못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파를 통일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전날엔 뭐 정광훈 잘 모른다 뭐 이랬다가 본인 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김재원 너무 많아. 최고위원님 정말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방송 많이 하시니까 출연료를 한 3배 드리세요. 진짜 방송사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김재원 최고는 3배를 줘라. 그리고 정치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많이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렇지. 돈 많이 버시라고. 차라리. 패널 같은 거 하시고. 그러니까 패널 때 수당을 3배 주라고. 김재원 돈 많지 않아요? 김재원은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1번 장재원이 압도적으로 압도예요? 많습니다. 그럼 내가 글을 잘 쓴 거네 그러면. 그렇지. 그럼 맞네. 여론을 반영한 국민의 거네. 여론을 국바세가 잘했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겠고요. 장재원은 본인 아들도 체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들이 아빠 인스타에 얼굴 올린 거죠. 보고. 네. 노엘. 네. 노엘인가요? 노엘이죠, 노엘. 네. 그분도 뭐 이제 한칸딸이 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아무튼 뭐 부전자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예측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투표는 끝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1번 장재원, 1번 장재원으로 할게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 같이 예측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 오늘 티키타카 수업을 들어주신 수업 들어오신 분들께서 김재원은 이번 국민의힘에서 총선 앞두고 공천을 받는다, 못 받는다. 요거 좀 어려운 얘기. 지역이 어디죠? 김재원. 대구 쪽으로 대구 쪽으로 하려고 할 텐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재원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공천을 받는다가 1번, 2번이 못 받는다. 근데 수석을 설마 안 주겠어 싶기도 하고, 근데 1번 공천 받는다, 2번 못 받는다. 먼저 예측하시죠.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번이 받을 것 최고로 같다? 지금 사고를 계속 쳐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욕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자체도 욕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저 사람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측근인 한동훈이나 이른바 검사 라인을 대구에 앉히지 않을까. 또 지역이 또 대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 저도 뭐 예측이라는 건 늘 틀리기 마련이지만은 그냥 저는 솔직하게 딱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공천 안 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협치됐어요. 뿐만 아니라 장재원, 장례찬까지 저는 공천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장례찬은 이미 거의 안 되나? 아니 왜냐면 이 세 분을 공천을 주잖아요. 국민의힘은 총선을 거의 대폭 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나 이 국민의힘의 많은 집단 지성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세 명은 총선 때까지는 써먹고 그때 가서 전 정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쇄신했다라는 쇼 한번 보여주기 이걸로라도 전 이분들은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쇄신의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능적이다? 그렇죠. 이 세 명은 못 줄 겁니다. 저는 장애차는 모르겠는데 주면 망해. 장재원은 무조건 갑니다. 장재원은 줄 것 같은데. 장재원은 100% 주죠. 그럼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의 몽둥이를 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몽둥이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 다음은 안 되는 당이잖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또 절쇼 한번 하고. 그것도 이제 안 통해.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안 통한다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오케이, 주면은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 의견이 1번, 2번 많이 갈리는데 전 여기서 보기에도 없던 3번을 꼽아주신 골든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다른 데서 받는다. 어디요? 다른데? 다른 데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어제 잠깐 다루긴 했는데 우리 공화당 이런 데 가서 받나? 전광훈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다리에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인지도나 어떤 본인의 새 과시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재원이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1.83%의 득표를 기록했던 기독통일자유당 전광훈의 정당입니다. 이 양반들이 또 이번에 나올 거거든. 나와가지고 3% 넘잖아요. 그러면 김재원 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나라에 뭐가 도움이 돼요? 본인 정치에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본인만 정치하는데 그게 뭔 도움이 돼 나라에? 본인 정치 지금도 나라에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계에서 은퇴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라져야 된다.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 이번에 총선 때 다 정리해야 돼 내가 볼 때. 신인규 넥타이 멋지다. 이제 이런 댓글 주신 분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림정원님 국진당 공천이 언제 정상적인 적이 있었냐? 국힘당으로 해주십시오.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대당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댓글을 읽은 거잖아요. 댓글입니까? 저는 앵커님이 얘기하셔서. 무슨 말씀을. 자 국진당이라고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알파벳님 권성동은 받을 거임.
국민의힘은 안 바뀐다. 아보카도님 20년간 내가 느껴왔던 거다. 극사실주의님, 장재원은 뭐 셀프 공천이지. 그리고 이윤재님, 장해찬은 공천받으면 야설 문제가 다시 터지겠지. 근데 공천받은 그런 어떤 후보들은 전과, 뭐 이런 사회적 무리,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네. 안 써요, 여러분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됩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당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이견들을 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 안에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걸어가는 정치의 길이 나름의 저는 발광체 정치라고 생각해요. 발광. 그러니까 반사체가 발광하고 아니라 있는 겁니까? 뭐 가끔 발광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의미에서 나름의 자체적인 에너지를 제가 생산하기 위해서 저는 발광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에게 기대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김기현 후보도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당무 개입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한테 업혀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부바 정치라고 했거든요. 어부바. 맨날 등에 너무 업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원 최고도 정광훈 목사 등에 업혀서 이 어부바, 이 정치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냐. 근데 그 어부바해서 업히는 그 주체가 정광훈 목사 얼마나 국민들한테 해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알박기 해가지고 교회 500억이나 뜯고 전 목사라는 친구 붙이기도 싫어요. 난 정광훈 씨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정광훈 뭐 씨죠. 그러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업혀도 아니 김기현 대표는 업히더라도 뭐 조경태한테 업히든지 아니면은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업히든지 뭐 나경원 업히든지 등 뒤에 업히는 대상이 그렇지. 그래도 제도권 정치잖아요. 맞아요. 나름.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을 넘었잖아요. 너무 멀리 이제 갔지. 은근히 이제 정광훈 세력이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의 힘이 힘들어. 이번에 발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17만을 얻었는데 네. 그 중에 한 10만은 정광훈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이제 목표를 딱 목사로 하지 말랬지. 정광훈 씨가 이제 목표를 딱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영삼을 떨어뜨리고 김재원 그다음에 태영호를 올리자라고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영상 홍보본부장 됐어요. 그건 챙겨준 거죠. 그거는. 챙겨줬어. 네, 그래서 야, 최고위원을 이렇게 그래도 좋네. 떨어뜨려 자리 줬어. 본인의 목적에 맞게 신호이 됐어요. 정광훈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이 세력이 만만치 않겠구나. 어부바 나중에 또 업혀가겠다. 나를 또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지금 이 김재원은 정확히 친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윤으로 분류는 안 되잖아요. 넓은 친윤. 친윤, 용 시장님이 엄청 싫어요. 약간 이제 멀륜이자 멀륜. 용 시장님이 엄청 멀륜. 싫어요. 용 시장님. 그 멀륜이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지 세력을 믿느니 차라리 이 확실한 동원된 세력의 힘을 믿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리로 나가자.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은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갈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김재원 최고도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갈아탈 혹은 자신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씨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안고 이제 어쨌든 수석 최고까지 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의 정치는 성공하고 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의 정치만 성공하고 나라는 한참 더 뒤로 후퇴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정치라는 이런 공적이고 신성한 영역에서는 두 분 다 그렇구만. 있을 필요가 없고 제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그래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 제안합니다. 이제 김재원 최고가 그만두시고 정말로 정치 유튜버 해라. 네. 정치 유튜버 아무나 할 수 있다 해서 제 이름까지 정해드릴게. 척키 TV. 이거 웃기지 않았어요? 척키 TV. 그냥 반성 TV 이렇게 하세요. 좋네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기 너무 때문에. 잠깐 재미없잖아. 척키가 나왔던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척키 뭐지? 그거 뭐야? 갑자기 이게 이름 생각이 안 무슨 뭐였더라? 무서운 공포 인형인가? 영화인데. 공포 영화. 이거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척키가 나온 게? 척키 몰라? 알죠, 척키. 척키. 사탄의 인형. 사탄의 인형이라고 해서 그냥 그 하나 만들면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적어도 20만은 금방 모을 거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구글에다가 얘기하세요. 돈 좀 많이 주라고. 네. 네네. 돈이 좋으면 가서 예. 돈을 많이 버시면 자, 됩니다. 우리 투밀스님, 심은정님, 우리 상식이 통한 세상님, 오케이님, 가가멜님, 이윤재님, 사탄의 인형이라고 제목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자부합니다만 현 시점에 스픽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방송은 티키타카가 아닐까. 빡친당 가서 또 빡친당이라고 빡친당이 그러고. 거의 이제 버금가긴 하긴 하는데. 아니, 전 이게 좀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왁자지껄. 왁자지껄보다 이게 더 재밌어. 이게 훨씬 솔직하게 얘기하면 왁자지껄보다 이게 더 재밌어. 난 이게 더 근데 내용도 있다고 봐. 그치. 내용도 이게 더 있어. 12시고 점심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리한 것뿐이지 여기에 약간 이제 뭐 좀 들어가고 하면은 장난 없어. 아니 저도 이거 제안 한번 할게요. 우리도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좀 좋은 여건에서 우리도 한번 좀 해보게. 이거 지금 왜 여건이 왜? 아니 시간이 되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시간 여기. 어렵기도 시간도 어렵고. 옮겨요? 아니 그러니까 좀 좋은 시간에서 한번 우리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티키타카 경쟁력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성은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렇지. 우리가 재밌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대본 한 장 달라고 하는데 전혀 없어. 주제 원고 요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재밌으면 어쩔 거야. 다른 프로그램 다 죽어야지.
제작비가 제일 안 들어가잖아, 사실은. 그렇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업료로 실시간 수업료 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미 한 3분 정도 오버가 됐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점심시간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임세은 대변인, 여러분들 임세은 식당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국바세 대표, 또 신인규 변호사의 시방쇼 또한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얘기할 때 여러분들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꼭 감안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